안녕하세요. 성공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중독을 끊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강의인데요. 만약에 첫 번째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습관의 원리와 습관이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략은 새로운 긍정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 습관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모든 습관은 비슷한 구조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하는 이론들은 수십 개가 있지만 이 영상의 목적을 위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두히그가 쓴 책 습관의 힘을 보시면 습관고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모든 습관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호 단계인데요. 바로 습관이 시작되는 신호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소리나 냄새일 수도 있으며 하루 일상 중에 특정한 시간대나 장소 또는 느끼는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신호는 뇌 속으로 습관을 시작하려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단계인 루틴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실제 하는 습관을 실행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고 있다면 담배를 꺼내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들이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보상 단계인데요. 이 보상 단계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몇몇 개가 합쳐진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에서는 니코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파민의 일시적인 상승이 될 수도 있으며 잠깐의 휴식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유대감 등의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의 고리에 의하면 당신의 뇌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느끼는 보상이 만족스럽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 이 신호가 나타날 때 이 루틴을 따르면 좋은 보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후에 그 행동 고리를 기억해 두는데요. 이로 인해 다음에도 좋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보상을 더 반복해서 겪을수록 이 습관 고리는 강해져 더 이상 행동과 결과에 대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정도까지 다다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일상에 활용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습관의 고리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당신의 습관이나 중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신호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호는 당신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만큼 바로 이 신호가 발생한 후에 이어지는 행동을 운동이나 독서 같은 더 좋은 루틴으로 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당신의 신호들을 더 좋은 루틴으로 연결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다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습관 고리 중 느끼는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파악해 당신의 중독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보상이 있다고 해볼까요? 고된 하루를 보냈다거나 대인 관계 때문에 힘들다거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적인 요인은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루틴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루틴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습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관련된 신호와 보상을 바꿀 수는 없으나 중간에 있는 루틴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독과 안 좋은 습관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을 하는 전략이고요. 바로 지우지 않고 대체를 하는 겁니다. 한번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중독에 대해 습관 고리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틴에는 당신의 나쁜 습관을 그냥 쓰면 되므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당신이 반응하는 신호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 하나의 신호만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야동을 습관적으로 볼 때 느꼈던 신호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술을 마셨거나 누구한테 거절을 당했다는 감정을 느꼈거나 잠자기 전에 침대 가까이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있을 때 관련 신호들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보상을 찾는 것도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데요. 나쁜 습관은 대부분의 경우 도파민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됩니다.
습관의 힘에서 작가인 찰스 두이그는 매일마다 쿠키를 먹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요. 얼핏 생각해보면 보상이 배고픔을 없애거나 당을 보충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실제로 자기가 찾던 보상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유대관계와 만족감인 것을 발견했는데요. 식당으로 가고 쿠키를 사고 먹는 과정 중에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던 기분과 유대관계에서 보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식당에 가서 쿠키를 사고 먹는 것만으로는 보상이라고 느끼지 않았고요. 우리도 역시 안 좋은 습관이나 중독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할 때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잠이 더 쉽게 드는 것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만족감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느끼는 보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본인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당신이 하루 종일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집에 와서 굳이 야동을 보지 않고 자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원하는 보상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유대관계를 맺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에너지를 소모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더니 야동과 자위가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다면 당신의 보상은 에너지 소모를 통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습관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정들을 해보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습관고리를 한 번에 파악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자기의 생활 속의 습관들을 들여다보며 보충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의 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영상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